충동적인 습관과 행동을 멈추고 생산적인 나로 거듭 태어나는 4초의 힘. 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섣부른 마음을 다스리는 기적의 시간 4초입니다. 피터 브래그먼 지음, 이은정 옮김, 타임비즈 출판사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비생산적인 자동 반사 리액션. 그것을 멈추고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러고 심호흡을 하는 시간 4초입니다. 그 기적의 시간을 소개합니다. 생산적인 습관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하는 대로 바쁘게 하루를 채우고 동시에 여러 일을 해내며 분주함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전력을 다해 정말 필요한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게 바로 생산적인 습관입니다. 멍한 머리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가슴이 시키는 일 대신에 필요한 일을 닥치는 대로 해내고 그 스트레스와 압박감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감정 허비를 하는 걸 멈추세요. 대신에 딱 4초만 스스로를 다잡는 새로운 정신적 기법을 연마하면 됩니다. 이 책의 역할은 파괴적인 습관과 행동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비생산적인 충동과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과 진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습관을 체득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겨날 것입니다.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납니다. 삶과 관계, 일에서 미칠 긍정적인 영향력 역시 그 가치를 따지기 힘듭니다. 내가 맨하튼 거리에서 만난 그 신사는 아직도 자기 구두 밑에 껌이 붙어 있으며 걸어다니는 곳곳마다 그 찌꺼기를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 궤도로 돌아오는 명상. 명상을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명상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상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데 기분을 새롭게 해주고 오롯이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며 더 현명하고 진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의 과부하 속에서 세상과 진정으로 호흡하게 해주고 효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허비할 시간이 아깝다고 여긴다면 명상은 당신을 어떻게 더 효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성가신 충동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면 됩니다. 연구에 의하면 충동을 이기는 능력이야말로 관계를 개선해주고 신뢰성을 높이고 성취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동을 잘 이기면 옳고 사려 깊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의도에 맞춰서 잘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행동하는 대신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숙고할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행동을 익히고 낡은 습관을 바꿈으로써 성공에 가까이 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단 하나의 기술을 꼽자면 단연코 이것을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위해 자리에 앉아 심호흡 하나하나에 점점 나 자신을 이완시킴으로써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근심들이 사라졌습니다. 명상을 시작할 때는 뇌리에 자리 잡았던 걱정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비워집니다. 숨쉬는 것 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은 편안해지고 평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4초. 숨을 한번 쉬는데 필요한 시간.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온갖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얼굴이 가려워 긁고 싶어집니다. 다음에 쓸 멋진 책 제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적어두고 싶습니다. 통화해야 할 요건이 적어도 4개 이상 떠오릅니다. 오늘 안에 끝내야 할 어려운 협상 생각도 납니다. 약간 초조해지고 오늘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한가롭게 앉아 뭘 하고 있지? 눈을 뜨고 미리 맞춰놓은 타이머가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른 방에서 아이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말려야 하지 않을까? 명상의 핵심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도 많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입니다. 대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4초는 우리가 집중력을 잃을 만한 시간입니다. 또한 집중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4초, 즉 한 호흡은 비생산적인 자동 반사 리액션을 멈추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4초 멈춤. 4초는 그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 만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섣부른 결정을 똑똑한 결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초의 액션.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한 시도는 거의 늘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그런 시도 대신에 그저 공감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공감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에 섣부른 위로를 건네기 전 4초만 그보다 먼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 주기를 선택하십시오.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게 본질입니다. 변명을 하자면 나는 서재에서 원고를 쓰느라 몰두한 상태였고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 우리는 여행을 갈 예정이고 아내는 짐 꾸리는 걸 도와주기 바란다. 침대에서 아내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는 복도를 지나 서재까지 들려올 만큼 점점 커진다. 나는 마감 때문에 일하고 있다. 맞받아친다. 아내가 다시 소리친다. 그럼 샴푸만이라도 좀 챙겨줘. 서재에서 일어나 욕실까지 걸어가 샴푸통을 챙겨 들고 여행 가방에 집어넣는다. 이왕 짐을 싸고 있는 아내가 하면 10초면 끝날 일이다. 그러나 아내의 날카로운 대답이 들려온다. 그 톤을 듣자마자 뭔가 커다란 실수를 했다는 깨달음이 온다. 아내가 요구한 핵심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이해했다. 아내가 정말 샴푸를 여행 가방에 넣으라고 말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자, 혼란의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집중하지 않은 결과가 낳은 오해와 불필요한 논쟁의 세계 말입니다. 말 그대로를 해석하면 아내의 요청은 샴푸를 여행 가방에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나는 아내의 말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말 너머를 해석하면 아내의 요청은 샴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 가족여행을 가는데 자기 혼자 짐을 꾸려야 하는지 그것 자체에 넌더리가 난 것입니다. 샴푸를 싸달라고 말한 것은 자기 혼자만 짐을 싸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정말 싫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을 똑같이 나눠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라고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이들 옷을 다 챙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나의 마감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난 아내의 상황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을 해석하면 아내의 요구는 진짜 요구가 아니라 그저 불평일 뿐입니다. 아내의 요구 안에는 이 모든 복잡다단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중해 듣지 않았습니다. 나도 글을 쓰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 둘 중 누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되고 협력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말이나 단어 이면에 있는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놓치는 일은 매우 빈번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요구, 욕망, 요청, 기대를 명확하고 이성적으로 표현하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도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애초에 명확하게 시작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내는 것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일반적인 소통도 이럴진데 누군가가 말한 단어들 이면에 있는 진정한 요구를 귀담아 듣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외에 진짜 깊은 곳에 뭔가가 더 있는지 대체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사태를 알아차리고 나서 아내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후에 가족여행짐을 혼자서 싸우고 있어 외로웠냐고 묻습니다. 아내는 그렇다고 했고 그런 기분이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욕실로 가서 샴푸를 챙겼습니다. 누군가 납득하기 힘든 요구, 요청, 주장, 생각을 할 때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대신에 4초만 잠깐 멈추십시오. 정말 무슨 의미인지 자문하세요. 쉽게 들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제법 쉽지 않은 일이라면 좀 더 시간을 들여 함께 하면 됩니다. 마치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좀 더 느긋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친절하라. 이는 아주 흔한 조언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질 때 좋은 점은 이러한 연민이야말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자신의 삶도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 나다운 나로, 매력적인 나로 돌아오는 시간 4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